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 함께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또 좋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2.4% 급등 출발, 하이닉스는 3% 넘게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뭐 맥쿼리 보고서가 다는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전체 이 반도체 AI 섹터 중에 한미 반도체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1% 급등 출발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라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현대차도 1%대, 현대모비스도 2%, 글로비스도 2%대 함께 가고 있으면서 현대차 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 다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 오늘도 거의 1% 넘게 상승할 것 같고요. 어제 로봇주들이 코스닥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요. 이 현대차 라인들이 가면서 지금 로봇도 시작하자마자 흐름이 좋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8%대였는데 오늘은 잠시 강보합이기는 하지만 밑에 단 두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에브리봇, 로보스타 이런 라인들이 함께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무벡스는 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라인 볼까요? 바이오는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 이따 개장 때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바이오도 약보합. 그렇지만 2차 전지 라인들이 삼성 SDI 같은 셀업체 그리고 에코프로도 괜찮은데요. 짐바브웨죠. 거기서 리튬에 대한 수출 중단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면 매니저. 네. 엔비디아 실적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늘 이래요. 늘 깜짝 실적이어가지고 그렇죠. 뭐 그냥 안 보고도 쓸 수 있겠어요, 네. 기사를요. 네. 이제 사실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건 뭐 이제 숫자 나온 거 보시면 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중요한 건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인데 이번 분기 때 이제 600억 달러 후반대 이제 매출이 나왔잖아요. 네.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원래는 한 725억 달러 정도 수준이 이제 예상 컨센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제시한 게 저 하단이 이제 765억 달러, 상단이 795억 달러로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이던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건 올해 이제 뭐 블랙웰에 대한 이제 매출,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또 베라루빈에 대한 이제 매출 그럼요. 기대감. 요거는 네. 아마 이제 3월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GTC 2026에서 젠순왕 CEO가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이제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역대 이제 뭐 최고 실적을 매 분기마다 이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은 이제 70% 후반대 뭐 그 정도 이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건 별로 뭐 걱정을 좀 안 했었고 네, 네. 이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국은 결국 AI 붕괴론이 이제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강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가장 좀 부침이 좀 심했었던 오라클 같은 이런 기업들 맞아요.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미국 월가에서는 오라클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가 빠졌어요.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국 이제 AI 테크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도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아까 이제 맥커리 이제 보고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메모리는 사실 맥커리 보고서에서 보면 가장 좀 중요한 게 올해 1분기에만 디램하고 낸드 가격까지도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100% 이상 이제 가격 상승이 진행될 거다라는 걸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계속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게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EPS 단에서 계속 상향 수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맥커리가 지금 그 전망한 거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내년도 2027년도에 SK하이닉스의 예상 PER이 2.2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지금 PER이 한 13배, 15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SK하이닉스는 아직도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거의 마이크론의 시총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지 않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고 칩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조정하고. 아까 우리 네. 앵커님이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또 소부장 종목들 오늘 뭐 원익 IPS부터 해가지고 온갖 기업들 또 목표가가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지난 분기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의 이제 수주 사이클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걱정이 이 정도 나왔으면 엔비디아 시간에 한 3, 4% 밀어 올려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렇죠. 1%대. 요거는 이거 그러니까 약간 깨름직하게 안 봐도 돼요? 사실 이제 딱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한 4, 5% 정도 올라가서 갔다가 거의 한 200달러 이렇게, 근처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뭐 본장에서는 한 1% 정도 올라가고 시간에서 한 1%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장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제는 숫자가 아무리 잘 나와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뭐 잘하는 건 알겠어. 근데 아주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네. 사실 뭐 75%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엄청난 이제 상승률이긴 한데. 이익은 2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매 분기마다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워낙 또 화려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이게 엄청나게 좀 대단한 서프라이즈로 느껴지지는 않아서 아마 이제 시간에서는 조금 이제 뭐 기대했던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내일 본장에서 저는 엔비디아 보자. 주가가 200달러는 충분히 강하게 이제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베라 루빈에 대한 이제 젠스당 CEO의 이제 전망치가 어느 정도가 이제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 엔비디아 주가는 뭐 충분히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세부 내용은 조금 이따 개장 때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에 네.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어제 맥쿼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여의도 이렇게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너무 놀랍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하이닉스는 끝이다. 맞습니다. 아니 무슨 하이닉스가 170만 원이냐, 네. 영업이익이 200조냐,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 논리 맞나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외국인의 좀 매도 물량도 나와주고 네, 있는 그래서.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성장이 한 4배에서 5배 이상 성장할 거라는 게 지금 주가에 녹아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또 가파르게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출회돼야 건강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최근에는 연일 사실 글로벌 증시의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사실상 지금 이제 논리로는 네. 설명하기 힘든 지금 강력한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들도 좀 일제히 다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내년과 또 그리고 이제 내후년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이미 좀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좀 표도 나오는데 170만 네. 원 저거든요. 하이닉스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72조를 지금 불렀는데 네. 일단 뭐 SK 됩니까? 최태원 회장도 지금 이제 그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00조 수준까지 네. 가겠다라고 2,000조까지 네. 목표치를 지금 발표하기도 했었고 앞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한데 좀 최근에 너무나 지금 이제 가파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도 이제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좀 보지만 네, 오히려 좀 소부장 쪽으로의 좀 이제 수급 확산이 가야 좀 된다.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예. 3차 3법 개정안도 결국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 설 연휴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못 갔던 이유와 그 대책을 강구해 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소부장이 그래도 맞아. 신규 매수의 네.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금 AI 반도체 ETF의 가장 1등인 한미 반도체와 또 2등인 이수페타시스가 또 이제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좀 소부장 쪽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더 올라가 준다면 또 좋다. 땡큐다. 네, 땡큐다라고 보고 있지만 변동성은 좀 있을지 네.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가 힘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곡하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가겠지만은 반도체 소부장의 기회도 있고 코스닥이 워낙 저평가가 됐고 아마 당국이 또 맞습니다. 주지도 않을 거다라고 해서 막 없으신 분들이 이 진짜 170만 원을 노리고 막 오늘 뛰어들기는 네. 보다는 또 다른 쪽에 룸이 많이 있다. 그럼 어디입니까? 오늘 일발은요? 어디로 갑니까? 예? 결국에 AI로 인해서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올라갔던 거고 최근에 뭐 삼성 전기의 어떤 큰 시세 분출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 AI의 어떤 대규모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서 관련해서 좀 최대 수혜 기업으로 오늘 비나텍이라는 기업을 네. LS 머티리얼즈 후속주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비나이다. 비나텍. 네, 차트를 하나 띄워봤는데요. 사실 블루
블룸에너지라는 기업과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가가 연동되는 기업은 사실 비나텍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블룸에너지 차트를 띄워왔는데 작년 1월 달 기준으로 거의 한 800%, 거의 10배가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결국 이제 블룸에너지 또 이제 SOF 고체 산화물 또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된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블룸에너지의 이제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3조 원대로 육박했고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 대비해서 한 37%대 성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은 결국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 올해도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블룸에너지와 지금 독점으로 공급 계약을 또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바로 비나텍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비나텍 같은 경우도 어제 블룸에너지가 5.7%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나텍도 소리 없이 신고가 행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텍은 작년 1월 기준으로 한 80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비나텍 같은 경우는 한 40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결국 이제 블룸에너지의 어떤 매출 성장과 지금 수주 잔고가 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금 9조 원이 확보된 상태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배의 어떤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비나텍의 울트라 커패시티의 어떤 수주 출하량도 같이 동반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비나텍의 어떤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비나텍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그래서 비나텍 같은 경우는 중소형 슈퍼 커패시티 관련해서 글로벌 1등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25년도에 블룸에너지와 슈퍼 커패시터 관련해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블룸에너지가 지금 이제 그렇죠. 매출이 한 3배 이상 급증할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나텍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순간 고출력 에너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량의 에너지를 저장을 해 놨다가 필요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2차 전지의 이제 보안제 역할도 하고 또 ESS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결국 또 피지컬 AI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MLCC와 함께 울트라 커패시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블룸에너지와 공급 계약을 독점으로 체결한 기업은 결국 비나텍이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상승 추이가 똑같이 수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나텍도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가 AI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대규모 투자는 마무리가 됐고 충분한 캐파를 확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트남 공장 증설 효과가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의 상승이 직결되고 그리고 향후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AI 데이터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슈퍼 커패시티에 대한 쓰임새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MLCC와 그리고 울트라 커패시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결국 비나텍이 직접적인 좀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점에서 블룸에너지의 어떤 신고가 랠리와 함께 결국 비나텍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자, 비나텍입니다. 앞서 잠깐 그 블룸에너지 저희 차트가 못 나갔던 것 같아서 한번 맞습니다. 보죠. 지금 블룸에너지 연관 이 이슈가 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도 지금 간밤에 주가가 5.73%대 저거죠.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정말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변압기 기업인 변압기 3사도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삼성전기도 있고 많이 갔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인데 MLCC 그리고 울트라 커패시터 쪽에서는 블룸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비나텍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의 주가 차트가 작년 1월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거의 한 800% 거의 10배가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비나텍 같은 경우는 300~40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올해 증설 효과가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블룸에너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의 매출 컨턴 점프가 나와주고 있는 그 기대감이 맞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비나텍의 출하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나텍을 이제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고요. 네. 매수가를 말씀을 바로 이어서 드리면 지금 좋습니다. 4%대 상승 흐름이 좀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1,000원대 미만을 일단 1차 매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3,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울트라 커패시터, 슈퍼 커패시터, 이 네. 축전지의 기업이었었고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흐름이 AI 데이터 센터로만 딱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케이블, 변압기, MLCC, 네, 이제 울트라 끝판왕으로 이제 네. 커패시티까지 간다라고 해서 삼성전기 못 들어가신 분은 비나텍도 좋고, 네. 그리고 LS 머티리얼도 에러스 좋다. 머티리얼즈로 네, 맞습니다. 가는 커패시티 쪽 라인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들 좋은 출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꾸준히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업앤다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업 쪽에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에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 많아요. STI, 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들이 싹싹 있는데 영민 매니저 한미반도체를 네. 가주시면서 네. 우리가 언제 추가 투자하냐, 언제 네. 투자하냐. SK 하이닉스가 어제 1기8입니다. 20조 더하니까 이제 30조대 라인 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소부장의 시대 좀 오는 거죠? 그 용인 이제 1기 팹에다가 21조 원 이제 추가 투자 얘기가 추가. 나왔고, 어제 이제 클린룸 이제 또 완공 시기를 2027년 1분기로 예. 좀 앞당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가장 좀 강하게 이제 반응했던 기업이 한양 ENG 같은 한양 이런 이제 클린룸 이제 공급하는 기업, 한양 ENG, 신성 ENG, 그리고 STI도 STI. 클린룸 이제 관련된 오늘도 수주거든요. 좋아요. 오늘 이제 프리에서 STI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뭐 한미반도체 이 몇몇 가지 이제 약간 썰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하나비전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랑은 장비 공급 안 한다 이런 이제 단독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려 이제 그럼 하나비전이랑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비전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단독 보도로 삼성이 한미반도체와 TC본드 이제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미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뚫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계속 썰이고요. 당분간은 지금 이미 이제 HBM4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뭐 세메스 장비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요를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HBM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공급원을 좀 다변화시켜서 SK 하이닉스도 원래 한미 반도체 네. 독점이다가 하나비전이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뭐 네덜란드의 이제 벨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메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추후에는 분명히 이제 한미반도체하고도 또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얘기들도 요즘에 계속 나오고 다음 시대 있잖아요.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 본더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도 또 한미반도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하이브리드 본더 시대가 와도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지금은 약간 뭐 배시 쪽이 조금 앞선다 뭐 이런 평가들도 좀 있습니다만 네. 한미반도체가 저는 여전히 이제 글로벌 이제 탑티어 수준의 이제 또 기업의 역할을 할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한미반도체 오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원익 IPS가 오늘 이제 또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예. 거의 10% 가까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13% 지금 급등하면서 13만 원 뚫어내고 있는데,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원익 IPS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역시 사상 최고가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장비 기업들의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아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고 이제 많이 이제 질문들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언제나 매수다 그냥.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언제든 사도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률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 할 거다. 그걸 지금 PSK라든지 원익 IPS 같은 이런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025년 1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몇 배가 올랐냐면 4배가 올랐어요. 네. 그죠? 5만 원 주가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2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딱 4배 오른 거잖아요. 근데 원익 IPS 제가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익 IPS가 2025년 1월 달에 2만 원 하던 게 지금 13만 원이란 네. 말이에요. 6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이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슈퍼 사이클을 경험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거보다 장비 종목들 더 올라간다. 한미반도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2024년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작년 1월 달에 한미반도체 6만 원이었던 게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한미반도체나 원희가 IPS 이런 기업들이 더 세게 올라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임팩트가 있지만 네. 소부장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 150% 올라갈 때 200%, 300%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장비 종목들도 멀티플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오늘 원희가 IPS 멀티플을 지금 40배를 넘게 줬어요. 이게 글로벌 수준의 평균적인 이제 멀티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줘요? 예, 40배? 미국의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KLA 같은 이런 기업들이 35배에서 40배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비 기업들은 그 정도 멀티플 준다라고 하면 원희가 IPS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전후공정 장비 기업들 목표가가 다 상향 조정돼야 돼요. 그런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부장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으니까 조금 지겨워서 그런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치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올라갈 때 2%, 3%씩 가지만 소부장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막 10%, 15%씩 폭등을 해버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좀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물반 고기반인데 이럴 때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일단 용인의 네. 그 클린룸 투자 또 네. SK 하이닉스 투자를 좀 압축해서 좀 볼까요? STI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잘 보면 도치 마감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공략을 할까요? 요재로만 갖고 뭐딱 간다면 클린룸만 놓고 네. 보면은 이제 한양 ENG가 한양 이제 ENG. 대장주인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제 HBM 이슈랑 같이 섞어서 보면 STI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전공정 장비 종목이에요. 원희가 IPS나 테스나 뭐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테스.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고 후공정 중에 제가 볼 땐 정말 어제 이제 투자하기 발표에 진짜 숨겨진 실질적인 수혜주가 있거든요. 뭡니까? 그건 제가 오늘 일발 종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후공정에서는 어떤 포트를 짤까 조금만 기다립시오. 영민 매니저 일발과 함께 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소부장이 오늘 진짜 좋습니다. 뭐 한양 ENG도 얘기해 주셨고 네. 테스도 이야기해 주셨고 STI도 했고요. 한미 반도체가 역시 대장답게 10%대 그리고 원익 IPS 또 전공정의 대장이죠. 13% 급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한 번의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외에서 업쪽에 좀 어떤 종목이 있나 했더니 카카오페이, 뭐 무벡스 이런 로봇도 들어옵니다. 영민 매니저 일발이긴 했었는데 지금 좀 움직이는 게 준호 매니저가 그동안 얘기하다가 잠깐 쉬었던 원화 스테이블 관련주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간밤에 서클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폭등 30% 넘는 맞아요. 폭등이에요. 사실 이제 서클이 정말 한동안 주가 조정이 나와줬어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서클 같은 경우가 상장과 동시에 거의 298달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꾸준하게 주가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의 31달러 수준까지 거의 40달러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83%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33%가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서클의 실적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전체적인 어떤 다 끌어올려요. 상승 흐름이 코인베이스도. 나와주기도 네. 했었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서클의 어떤 실적이 잘 나왔던 거는 비트코인이 한동안 조정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모가 이제 4천억 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과 그리고 서클의 이제 사업 모델 자체가 지금 시장 변동성에도 견고한 어떤 기초 체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좀 크게 올라갔는데 일단 이제 오늘 서클의 상승으로 오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서클이 이번에 4분기 실적만 잘 나온 게 아니고요. 3분기, 2분기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도 지금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호실적을 기록하자마자 바로 이제 유증 발표를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하락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향후에 이제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추세 하락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298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추세 하락에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거의 6분의 1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호실적으로 인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고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3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국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본다고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에 스테이블 그러니까요. 코인 관련해서 네. 이제 디지털
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지금 이제 여당안을 발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 자체가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기본 틀 자체가 이제 헌법적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여당안 쟁점으로 정면으로 들어가는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또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그리고 또 서클의 어떤 상승 흐름은 오히려 너무 낙폭 과대, 고점 대비 8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에서의 약간 호실적으로 반발 매수 들어왔지만 2분기, 3분기 때도 계속해서 호실적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무리하게 뭐 카카오페이나 지금 스테이블코인 다날 그리고 또 이제 뭐 NH, KCP 같은 종목들이 아침에 떠서 출발하겠지만 너무 있죠. LGCNS 등등. 맞습니다. LGCNS도 예. 있고 다만 그 상승에 너무 이제 추격으로 붙기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발의되는 또 이제 디지털 또 이제 그 자사법 관련해서 또 실제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당국이 코스닥을 한번 땡기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많이 네, 했을 때 요 테마로 네.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네, 예, 맞습니다. 해보니까. 약간의 지금 예. 이제 표류가 되고 표류가 있는 좀 되니까, 상황이기도 법이. 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해서 발의하고 나서 이제 국회 토론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사실상 낫다.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 자체가 또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또 이제 로봇. 피지컬 AI 예, 쪽으로 막 피지컬 수급이 AI.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우리가 속된 말로 먹을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안에서 좀 이제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거는 LG CNS가 그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지금 이제 피지컬 LG AI. 그룹의 피지컬 AI 기업으로도 묶여 있고 지금 최근에 LG전자와 어제 또 LG 이노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LG CNS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보고 너무 테마성으로 붙어 있는 뭐 다날이라든지 NHN, KCP 같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근데 솔직히 미국도 그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네. 해서 이제 쟁이면 이자 주는 게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도 이게 네. 입법이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LG CNS 정도 네, 맞습니다. 하실 분들은 좀 봐야 되겠고요. 영민 매니저 리뷰를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을 가보면서 네. 이게 이제 황화 리튬이기는 하지만 지금 리튬 쪽에서 약간 호재 쇼티지가 좀 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예. 짐바브웨 아까 짐바브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수출 중단한다는 네. 얘기 나왔겠는데 예. 전 세계에서 수출 한 4위 정도 이제 리튬 수출 4위 정도 이제 국가인데 수출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이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쇼티지 이제 공급에 대한 중국이 이제 좀 생산을 조절하고 있는 감산하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수혜로 예상이 좀 된다. 어저께 제가 이제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배터리와 황화 리튬 요 이제 연결고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혜주로 소개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어제 그냥 오후에 바로 그냥 갑자기 좀 뉴스가 나오면서 또 급등이 좀 나왔어요. 어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우리 국민 성장 펀드가 뭐 150조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출범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1호 이제 뭐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금리, 초저금리로 대규모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1호 사업이 이제 선정이 좀 됐는데 그게 삼성전자 이제 P5 평택에 이제 P5 공장 투자하는데 저금리로 이제 대출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울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공장 짓는 데다가 예, 맞아요. 투자해주는 거. 여기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거기에 이제 공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황화 리튬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현재로서. 소재가 될 수밖에 네. 없고 이 황화 리튬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이제 계약 회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울산에 이제 생산 정진 기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그냥 장중에 바로 그냥 한 14% 정도 급등세가 좀 나왔어요. 제가 목표가를 뭐 12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으니까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배터리단의 종목들 지금 뭐 배터리 셀 기업들 워낙 좋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 제가 시클리컬 이 경기 민감 업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화학 업종 얘기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네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어제는 또 LG 화학까지 막 폭등을 하고 했죠, 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 셀 기업들도 결국 화학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한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랫단의 소재 기업들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이런 이제 이슈가 연결될 수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또 하나가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또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가장 또 대표적인 수혜주기도 하지만 반도체 소재 쪽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이제 뚫으러 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순환매가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 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재료입니다. 어제는 이제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공장 그렇습니다. 짓는다는데 우리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투입도 있고요. 간밤에 짐바브웨 리튬 수출 중단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본장 시작되고 ETF 자금 들어올 때 한번 리튬 관련주들 시세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준엄해지는 현대 글로비스 리뷰를 가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은 삼성전자 현대차였지만 어제 6,000P는 네, 솔직히 맞습니다. 현대차 현대차였어요. 없었으면 그룹주 맞습니다. 없었으면 안 됐어요. 예.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또 이제 기아차. 로봇 기업들 기아차 뭐 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어떻게 현대차가 거의 10% 이상 또 기아는 장중에 14%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기아가 이제 북미 조지아주 공장에서 지금 이제 누적 생산량이 지금 5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기도 했었고 결국 이제 보선 다이맥스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 있으면서 최근에 좀 이제 약간 관세에 대한 노이즈로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하루 만에 좀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대차를 필두로 한 현대차 계열사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니까 당연히 이제 현대차의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 벤더사들도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어제 코스피 상승과 그리고 코스닥의 피지컬 AI,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거든요.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그래서 네. 결국에 이제 코스닥의 하락을 방어했던 것도 피지컬 AI 로봇이었고 그리고 코스피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던 것도 결국 현대차 그룹을 통한 어떤 상승 흐름이 아니었나 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에 이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AI와 그리고 수소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된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다음 달에 이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적용된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또 플랫폼을 또 공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과 여전히 2028년도에 양산을 대규모 양산을 앞두고 있는 또 이제 현대차의 어떤 이제 핵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아트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어저께 좀 적용되면서 큰 시세가 좀 분출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시나 이 현대 오토에버가 역시 피지컬 AI 쪽에선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예.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뭐 자식에도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미취학 애동이 아닌 이상 꾸준하게 좀 들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미취학도 되죠. 네, 뭐. 미취학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네. 꾸준하게 좀 이제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히려 최근에 가격 조정은 아니고 기간 조정만 좀 나와준 상태에서 어제 좀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또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또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국내 대표 4대 그룹주 안에서 이제 그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오히려 시장 여파로 쉬어가거나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와주면은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다. 그 안에서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22%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네. 저 오준호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 단장이 또 이제 한국 AI 로봇 산업 협회의 12대 회장에 선임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그 외에도 SPG라든지 뭐 로보티즈, 뭐 T로보틱스 같은 핵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함께 로보틱스, 피지컬 AI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비스는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예. 일단 뭐 마음은 현대 맞습니다. 오토에버지만 예, 여기에다가 일괄에서는 예, 네. 리뷰는 글로비스니까 거기다가 가격 전략 기다리십니다. 결국에 이제 네. 보선 다이맥스의 IPO 기대감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현대 글로비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보선 다이맥스의 지분을 11% 이상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제 같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한 10% 가까운 네. 9.4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만 다시 볼까요?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찍었던 건데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물류 자동화를 또 견인하는 기업이 현대 글로비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33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봐보겠고 지금도 저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차가 움직이면은 그 밑단의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 위아까지도 돌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빈 매니저와는 우리 파미셀하고 뭐 두산 퓨얼셀, 범한 네. 퓨얼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산 퓨얼셀이 영빈 매니저 여기 좀 오려고 하니까 약간 좀 또 반응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이 수소가요. 이 새만금 프로젝트가 이 6,000표 좀 묻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솔직히 이거 큰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예. 이제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블루매너지 얘기 해줬잖아요. 그렇죠. 블루매너지하고 결국 두산 퓨얼셀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구조다 보니까 오늘 지금 프리에서도 9% 넘는 또 급등세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 뭐 두산 퓨어셀, SPO셀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아직도 굉장히 조금 저평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새만금 프로젝트도 있고 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짓는 것과 맞춰서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확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료전지가 어찌 보면 데이터 센터하고 또 짝꿍을 이룰 때 가장 좀 적합하지 않겠는가. SMR과 연료전지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이제 수익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다 보니까 두산 퓨어셀도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시세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고 두산 퓨어셀은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중기 관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야 적정한 수준의 이제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파미셀은 사실은 이제 CCL 이제 두산 짝꿍. 전자하고 이제 또 네. 짝꿍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매일같이 사상 최고가 뚫고 있거든요. 제가 130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12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CCL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이제 경화제라든지 레진 이런 이제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파미셀인데 어제는 IT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IT캠도 똑같이 이제 파미셀과 같이 이 CCL에 CCL. 들어가는 네. 원료 공급망 안에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독점이다가 이게 깨지면서 약간 이제 좀 치고받죠.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파미셀은 약간 독점적으로 이제 두산 쪽에 이제 소재를 공급하다가 IT캠이라는 이제 공급망의 경쟁자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는 파미셀도 좋지만 IT캠이 또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IT캠 있으니까. 봐도 됩니까? 네, IT캠 아, 보셔도 돼요. 신성장인데? 이제 공급망에 네.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적 성장에 이제 기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IT캠이기 때문에 4만 원 아래로 약간 이제 눌림목 조정 주면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셔도 충분히 한 5만 원 직전 고점 근처까지는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그동안 CCL 할 때 무조건 파미셀만 보셨지만은 두산 테스나하고 네. 이제 IT캠이라는 또 새로운 또 대안도 네. 있고요. 바로 영맨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살짝 하나만 가격 조작 볼게요. 네. LG전자 네. 준호 매니저한테 갈게. 가격만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피지컬 AI를 어쨌든 로봇을 잡고 왔으니까 맞습니다. LG전자가 지금 시세가 또 나요. 네. 늦둥이 같이 좀 맞아요. 뒤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가격. 어제도 LG전자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거죠. 어제도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차 그룹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LG전자가 이제 피지컬 AI 기업과 그리고 또 이제 결국 테크 기업들이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국내 이제 전자 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결국 LG 그룹 그 안에서 LG전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오히려 좀 크게 좀 상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예. 이제 LG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마치 지금 현대 모비스와 같이 연동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LG CNS 같은 경우는 또 현대 오토 에버 역할을 할 거니까 AI 로보틱스 쪽에서 가장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LG 그룹이고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이번에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은 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대까지 가격들 레벨 봐주셨고요.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공정의 영민의 픽 네. 뭡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네, 사실 네. 지난달에도 한번 했던 종목인데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용인백 이제 일기 투자하는 거 그거 보고 수혜주는 이건데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요 종목을 이제 미리 준비했었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OSAT 우리 국내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EPS 성장률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도 훨씬 빠르게 지금 D램 낸드 가격이 이제 치솟고 있다 보니까 그 낸드 가격, D램 가격 올라가는 것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익이 이제 좋아지는 예.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전에 이제 1월달에 하나마이크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를 2,000억에서 2,100억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전망이 이것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2,300억이 넘게 올해 예상 실적이 예,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하나마이크론 이제 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냐?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10%가 넘게 또 이익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주요 고객사인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호황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DDR5 쪽이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패키징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HBM에 대한 이제 전방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확대되면서 레거시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사실상 어찌 보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 이제 차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HBM 쪽에 이제 역량 집중과 함께 반사적으로 이제 레거시 D램 쪽은 외주 후공정 물량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브라질 쪽에 이제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외 공장들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는 게 제가 지금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베트남 쪽에 이제 법인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거든요. 2024년부터 지금 퀀텀 점프 해가지고 아래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 이제 성장 전망치거든요. 2026년, 2027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실선으로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이게 2023년부터 약간 꺾였잖아요.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을 저점을 딱 찍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중반대의 영업이익률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전망하고 있는 영업이익 수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거 말고 좀 브라질 쪽도 있거든요. 브라질 쪽도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거의 비슷한 추세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업이익 개선은 오히려 브라질 쪽은 2023년에 저점을 찍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거의 15%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법인 쪽에서 이익 성장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제 약간 좀 소문이긴 합니다만 네네. 제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21조 이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예. 이제 베트남 비나 쪽 그러니까 베트남 이제 공장에서 현지에서 지금 대규모 인력 채용을 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물량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제 인력 충원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크게 이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예상 전망치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마이크론은 또 최근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또 U자형으로 기간 조정을 또 이쁘게 잘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이라면 충분히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접근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마이크론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이제 34,5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최고가 한 4만 원 정도를 한번 설정을 좀 해드려 볼게요. 뭐 4만 원도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목표가라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장비 종목들 지금 멀티플을 한 35배에서 40배 정도 준다라고 하면 5만 원 훌쩍 넘어가야 되니까 예.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많이 남아 있다. 1차적으로는 4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미 매니저의 픽입니다. 후공정 오사트 업체 중에서 이번에 용인 일기패배 하이닉스 네. 추가 투자의 숨은 수혜주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나 마이크론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흐름 계속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우리 앞서 준호 매니저는 비나이다. 네, 비나텍. 비나텍입니다. 삼성전기를 놓치셨다면 이제 MLCC 다음 레벨의 울트라 커패시터. 울트라 커패시터 기업들 비나텍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